최성욱의 접톡 최성욱입니다. 오늘은 은행 특집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강의 모드로 좀 바꿀게요. 자, 일단 IBK 기업은행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고가 나온 지 꽤 됐죠. 마감이 아마 얼마 안 남은 걸로 알아요. 10 며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제 모든 자기소개서 분석 강의는 제 기본 클립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모든 영상 밑에 이제 깔아 놓을게요. 영상 설명에 밑에 그 봐야 하는 클립들을 좀 정리해 놓을 테니까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들은 좀 강의 중에 언급하는 클립들은 좀 빠르게 보시고 이걸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IBK 기업은행 항상 공고 체크부터 들어가야죠. 공고 보니까 뭐 일반 금융 일반 직렬에 이제 100명 정도. 그렇죠. 그리고 지역 인재 뽑고요. 그리고 디지털이랑 IT 쪽 뭐 소수 뽑습니다. 그다음 고졸 인재 전형으로 조금 뽑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에요, 여러분들.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공기업 공고랑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요. 직무기술서도 공기업 형식에 맞춰서 나옵니다. 자, 그럼 뭐 우대 사항들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자격증 소지자들은 이제 가산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보면 여기까지 가는 친구들은 별로 없고요. 여기는 좀 있어요. 요즘엔 특히나 이제 마케팅이나 은행 준비하는 친구들이 신용분석사는 여기는 없어요. 요건 요즘 많이 따져. ADSP,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랑 CFP나 아니면 SQLD는 많이 따는 분위기죠, 요즘에. 자, 그래서 요 정도는 맞아야지 다른 사람들은 출발점이 좀 비슷할 거다.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한국사 1급, 요것도 3% 정도 줍니다. 자, 그리고 우대 뭐 이렇게 석박사 우대 디지털 앤 IT는 있고요. 자, 지금 전형 절차 보면 요거 좀 눈여겨 볼게요. 지금 은행들을 다 보면 이게 지금 여러 은행 공고에 나와 있어요. 2024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 우수 면접자. 이게 뭡니까? 이것들에 지원한 학생들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류가 면제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필기 있죠. 서류 심사한 다음에 필기 시험 있고 실기 시험 있고 면접 시험 있습니다. 필기는 직기초, 그러니까 NCS라고 불리는 거. 그다음 직무수행 능력 평가 보게 되고요. 직무수행은 경영 경제 관련 직무상식 시사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형 문제가 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좀 평소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되죠. 교재들도 있죠. 그리고 뭐 테셋이나 매경 테스트 같은 그런 느낌의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지만 이런 것들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이랑 이 디지털 영역에는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AI 뭐 이런 쪽을 보고 IT는 전산학과, 시사 이런 걸 본다. 직기초는 10개 영역이 있죠. 원래 NCS가 그중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보게 된다. 그리고 실기시험 보면요. 자, 실기시험 이제 당일치기로 보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꽤 많은 걸 보게 돼요. 토론, 발표, 인터뷰. 그러니까 면접이죠. 인터뷰라는 게 영어로. 뭐 이런 걸 본다. 그 평가위원 점수 합계해서 종합평가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면접 시험 또 있죠? 네,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대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인성, 윤리의식 뭐 이런 걸 본다. 네, 됐습니다. 자, 공고 체크할 때 반드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바로 직무기술서. 공기업은 무조건 직무기술서 체크해야죠. 그래서 공기업 준비의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들 가산점 자격증, 직무유관 교육기술사항, 필기시험 체크,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 분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경험 경력 어떤 거 쓸지 체크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금융 일반 쪽 보면요. 은행 소개 그냥 넘어가고 책모들에 보면은 키워드가 뭐죠? 고객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고객 창출, 고객 상담, 고객 제한, 고객 협상, 뭐 수신과 여신을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래 약정 심사하고 데이터 활용하고 그다음에 지식 기술 태도 나와 있죠. 제 강의 들은 친구 기억납니까? 역량이론 클립 보면 지식 기술 태도가 역량의 3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식,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기술,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태도는 어때야 된다. 고객과 함께 신뢰와 책임 이거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들은 좀 체크 포인트로 뭐 형광펜을 칠한다든지 하고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소재가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등장을 해야 되겠죠. 자, 디지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디지털 직무는 뭐 정보기술 전략, UX, UI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요건 그냥 여러분 읽어보세요. 키워드들. 자, 그리고 지식기술 태도 또 나와 있고요. 다음에 IT 쪽. 자, IT 쪽은 정보기술 기획,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IT 시스템, 뭐 정보보호,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건 약간 IT 지원 쪽이죠. 클라우드 쪽. 뭐 이렇게 해서 이 인프라 쪽 좀 하는 영역이 좀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식기술 태도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서술할 때 이제 제가 은행권을 오늘 4개를 좀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문항이 비슷비슷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하면 복구도로 써먹을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은 납니다. 다만 어려운 게 있죠. 바로 지원동기. 여러분들이 지원동기 문항을 가장 어려워해요. 역시나 1번 문항부터 지원동기 문항이 나타납니다. 좀 볼게요. 본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술하고, 자, 항상 자기소개서가 쓰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계속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답변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되고 뼈대가 잡힌다. 그래서 이제 끊어봅시다. 여기 쫙 끊어서 직업을 선택할 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반드시 뱅님한테 직업을 선택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뭡니까? 하면 제가 뭐 어떻게 답변해야 되죠? 제가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땐 저는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면 뭐 제 가치관과 맞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면 제가 직업 선택의 가치관은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저는 이 성장 가능성을 좀 봅니다. 아니면 제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인지를 되게 중시합니다. 뭔가 이런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들에 대해서의 답변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게 답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어떤 직업의 가치 이거에 대한 걸 묻고 있고요.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유를 바탕으로는 왜냐하면 하고 제가 그것들을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렇게 직업 가치를 가졌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그 이유를 바탕으로니까 이렇기 때문입니다. 라고 뭔가 본인만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직업 가치를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선택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예를 들면 성장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부터 성장을 하는 곳에 일할 때 저도 성장할 수 있고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동아리가 막 외적인 파이가 커지면서 저도 그걸 키우기 위해서 같이 성장한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거와 같이 IBK 기업은행도 같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트랜스퍼 쪽에서 블라블라 하면서 이제 연결고리 잡아주는 거죠.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여러분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유 얘기해 줘야 되고요. 그 이유는 본인의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면 아주 좋죠. 1500자기 때문에 다 쓸 수 있어요. 1500바이트면 750자네요. 그래서 좀 짧거든요. 압축해서 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IBK 기업은행이 제가 지금 성장이란 키워드로 계속 가져가면 최근에 뭐 어떤 영역에서는 뭐 은행 중에 지금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금융상품 중에서도 어떤 영역에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고객 수가 1등이고 뭐 이러면서 성장한 얘기를 좀 찾아줘야 되겠죠. 그 키워드에 맞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그 안에서 입행을 만약에 한다면 이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때? 뼈대 벌써 다 만들어졌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요. 이렇게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술술술술 말로 풀어내면 굉장히 쉽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기업 직무분석을 할 때도 내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할 때 찾은 키워드들을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자료들을 찾으면 시간 낭비 많이 안 하고 바로바로 찾으면 되겠죠. 경쟁 분석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성장이라는 키워드면 IBK 기업은행이 가장 성장하고 1등하고 있고 뭔가 막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속성들을 찾아내면 여기에 근거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입행 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 그럼 내가 분야에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이제 역량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대학교 때 실제로 나는 고객 상대를 하면서 시니어 고객들이 날 되게 좋아했는데 난 PB를 하면서 시니어 고객들 가장 많이 유치한 사람도 될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막 시니어 고객 하면 최성욱이라는 사람이 생각나는 그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서 포부로 살짝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는 요런 플로우를 따라가시면 되고요. 아주 쉬워지죠, 그러면.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지원 동기를 묻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 중에 지원 동기 클립을 보면요. 거기에 요렇게 서술하는 기법이 있어요. 바로 이제 3번 서술법. 1번 서술법이 2년설, 2번 서술 경쟁 분석, 3번 서술법이 가치관인데 이거는 직업 선택 가치관을 가지고 지원 동기를 풀어내는 그런 논리 구조예요. 이 자기소개서 문항 자체가. 그래서 제 지원 동기 그 영상 중에 3번 가치관으로 서술하기를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이유 서술하시고 내 역량 간단히 해서 역할 서술해 주세요. 그러면 살짝 이런 역할 해보고 싶어요. 미래 이야기죠. 입행 후 미래예요, 미래. 그쵸? 지금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
그래서 과거 경험이 아니라 미래에 이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는 약간의 포부가 합쳐진, 지원 동기와 포부가 합쳐진 문항이에요. 그래서 뭐 요런 느낌인 거죠. 우리 삼성 쓴 친구들 많을 테니까 삼성 1번 문항이 뭐였죠? 삼성을 선택한 이유와 삼성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뭡니까? 이거랑 비슷비슷하죠. 다만 이제 여기는 프레임을 아래 줬죠. 가치관 가지고 썰을 풀어라. 그래서 1번 문항은 지원 동기와 이런 내 포부와 그 내 역량을 살짝 양념처럼 쳐야 돼요. 여기 경험 서술은 쉽지 않습니다. 750자라. 자, 그런 느낌의 문항이고요. 다음에 2번 문항 봅시다.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나 사례를 기술하고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과 보완해야 할 단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500바이트니까 750자입니다. 자, 뭡니까? 이런 거 되게 많이 내죠. 너 어떤 사람이니? 너 어떤 사람이니? 제 역량이론 클립 본 친구들이 있어요. 역량이론은 제가 여기 안 나눴는데 그게 사실 자기소개나 면접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식기술 태도 중에 태도를 이루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셀프 컨셉, 캐릭터, 모티브, 그다음에 저게 밸류거든요. 그 중에서 여기서 묻는 건 뭡니까? 셀프 컨셉이야. 본인이 인지하는 나의 어떤 모습. 그래서 본인을 표현하래. 캐릭터랑 셀프 컨셉을 묻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장 과정에서 본인을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모습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나 사례를 기술하니까 어떤 계기나 경험이나 사례에 의해서 내 모습이 형성됐다. 그게 바로 나다. 내 모습이다. 그래서 성장 과정 서술처럼 좀 약간 느낌처럼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문항 풀어내실 때는요. 제 그 클립 중에 성장 과정 클립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장단점 문항 서술법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즉, 그 자기소개서 쓰는 법에. 요 두 개의 클립을 보시면 되는데, 이 장점과 단점은 사람마다 뭐 다 있죠. 저도 장점이 있고, 저도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강점은 뭐죠?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좀 보여드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차별화된 강점은 이거고, 보완해야 될 단점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강점은 나중에 제가 입행하면 이런 거에 도움이 될 거고, 이 단점을 보완하려고 이런 식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까지 가면 서술이 그냥 되겠죠. 750자라 좀 압축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 문항 서술법 제 클립 보시고요. 직무랑 연결고리가 좀 있는 거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뭔가 이렇게 소통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보완해야 될 사람은 간혹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 여긴 약간 보수적이라 약간 제가 빛과 그림자 기법이라고 하는 거 살짝 써도 돼요. 예를 들면 좀 빠르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꼼꼼하게 숫자를 하나씩 놓칠 때도 있어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꼼꼼하게 뭐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답변하듯이 뼈대부터 잡으세요. 그러면 쉽게 쉽게 나올 거고요. 다만 제가 얘기한 강점이나 이런 표현이 본인의 그 은행에서의 행원으로서 일할 때 뭐 직무가 좀 있잖아요. IT도 있고 디지털도 있고 이쪽에 있으니까 일반 행원도 있으니까 그쪽과 좀 연결고리가 좀 있는 걸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항입니다. 팀워크 문항이에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왜 나올고 왜 이렇게 지금 사기업도 이게 팀워크 문항이 되게 많거든요. 같이 뭘 해가지고 뭘 만들어낸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그 어르신들, 흔히 얘기하는 기성세대들이 요즘 세대들을 볼 때 MZ라고 해가지고 뭐 개인주의적이야, 본인밖에 몰라, 회식도 안 가,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팀워크를 높이거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 그쵸? 여기 두 개예요. 5월이에요, 5월. 팀워크를 높이거나, 으쌰으쌰나 원팀으로 하나 만들거나, 혹은 관계 형성을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경험이나 사례를 들어 기술하고 아마 있으실 거예요. 뭐 동아리 학회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처음 만나는 사람의 관계 형성, 과외를 할 때도 과외돌이나 과외순이와의 어떤 관계 형성을 위한 본인의 노하우라든지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걸로 경험을 하고 그 기술을 하고 요때 나의 노하우를 가지고 은행 상황을 좀 설명해야 돼. 은행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내가 이런 나의 노하우를 발휘해서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면접이면 이렇게 설명해 줄 거 아니야. 대화식으로. 그러면 뼈대 잡히죠? 자, 그래서 요 문항은 뭐다? 팀워크 문항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 정리 템플릿에서 팀워크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리고 관계 형성 노하우 요거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거고 은행 생활의 적용은 은행 업무를 분석해야죠. 은행에서 뭐 여신이나 수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IT나 디지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좀 분석해서 활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 쭉 플로우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문항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 그 관계나 협업에 대해서 묻는 문항입니다. 자, 다음에 4번. 본인이 향후 근무하고 싶은 분야, 영업점, IB, 리스크, 디지털, 이제 직무죠. 등에서 IBK 기업원의 강약점에 대해서 기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세요. 역시 750자입니다. 보면 기업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쵸? IBK 기업은행의 강약점에 대해서 내 분야에서의 어떤 강약점을 좀 분석하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 포함해가지고 뭐 금융상품이나 아니면 일하는 방식,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경쟁은행들과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경쟁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은행 산업이라는 거에 환경 분석도 해줘야 되고요. 그때 이제 IBK 기업은행이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약점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해야 되겠죠. 본인들의 견해를 쓰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분석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약점에 대해서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발전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묻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플로우는 아마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희망하는 분야는 요건데 IBK 현재 요 분야에서는 요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강점이 있고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강약점을 드러내고 그런 상황에서 문제의 상황은 요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하고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요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제안할 때 좀 유의할 건 뭐냐면요. 여기서는 어때요?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견해가 드러납니다. 그쵸? 그래서 2번 문항도 사실 본인의 강점, 그리고 1번도 사실 입행 후 어떤 역할, 뭐 요 두 개는 사실 본인 중심, 나 중심의 서술이 들어가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나의 분석을 통한 나의 어떤 견해거든요. 그래서 내 경험보다는 여기선 개인이 좀 너무 드러나지 않게 딱 묻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짝은 드러날 수 있지만 과하게 내가 뭐 경험을 뭘 해가지고 막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은 4번에 들어가는 문항은 아닌 걸로 보여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어 이거는 4번은 철저하게 본인의 견해를 좀 드러내는, 살짝 나 중심보다는 진짜 내가 분석력, 논리력 이런 게 좀 필요한 이런 문항으로 보입니다. 자, IBK 기업은행 요 정도 일단 문항 분석을 해봤고요. 제 아마 클립 봤던 친구들은 요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딱딱딱딱 보이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질문이 하나 있어서 같이 좀 볼게요. 오로시님이 저는 강점에 영업력이 있다는 걸 쓰고 그래서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에 영업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경험을 썼는데 성장 과정 경험은 아닌 것 같아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성장 과정이라고 쓴 거는 여기서 성장 과정을 묻지는 않아요. 성장 과정은 묻지는 않는데 제가 성장 과정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이 클립을 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본인이 가진 태도나 가치관이나 역량을 쓰라는 문항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나 사례를 기술하라는 건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난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데 약간 뉘앙스는 달라요. 그래서 성장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 클립을 보라는 거고, 본인이 경험을 가지고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오르신님 그렇게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100% 성장 과정 문항은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클립 참고하시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어떤 태도를 갖추게 됐다. 그리고 아니면 이게 바로 날 잘 표현할 수 있는 실제 사례 같아. 나는 이런 사람인데, 예를 들면 오로시님 걸로 예를 들면 저는 되게 진짜 영업의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실제로 고등학교 때 내가 뭐 학교 앞에서 호떡집 자판을 한번 열어봤는데 그때 엄청나게 매출을 올렸었다. 그때만 나의 그 강점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철판 깔고 친절하게 대하고 한 번 만난 고객은 잊지 않는 이 기억력이 내 강점이었다. 그게 내 진짜 차별화된 그런 내 영업의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당시에 좀 보완해야 될 단점도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보완하려고 뭘 하고 있다. 뭐 이런 스토리텔링 하면 얼마나 좋아요. 딱 이 느낌만 받아도 은행이라는 것에 투영이 되잖아요. 고객 상대해야 되고 고객 유치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성장 과정은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그냥 한 것뿐입니다. 자, 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더니 좀 어때요? 그냥 자기소개서 되게 쉽게 쓸 것 같죠? 다만 그렇게 뼈대 잡은 다음에는 계속 탈고하시고 논리구조 잡고 비문 잡아내고 소제목도 좀 처리하고 두관식 됐는지 체크하고 약간의 수치화할 수 있는 건 수치화하고 이렇게 좀 계속 매만져 줘야 됩니다. 분량에 맞게.
이해되시죠? 근데 뼈대 잡는 게 어렵지 그 다음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BK 기업은행 2024 하반기 자소서 서술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